지역의 진심 MBC 경남. 다양한 인권을 주제로 한 그 4편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할매, 그 보살 어렸을 때 성질 보고 대통령 된다 했다. 와, 우리 집 장소에 대통령 되지 말란 법 있나?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회사가 이 꼴이 났다고? 제대로 할 기회를 줘본 적이나 있습니까? 조선인 여공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은 키시와다 방적 공장이었다. Started out on a one-way train. Always knew where I was going next. Didn't know until I saw her face. Always missing out on every moment. Maybe one and maybe I'll be two. Would you mind it if I said I'm into you? 지금 상영하는 4편의 영화 중에 3편은 전석 매진이고요. 한 편의 경우에는 예매율이 90% 이상입니다. 평소에 독립영화를 즐겨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보려고 해요. 상업 영화들이랑 다르게 좀 틀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형식의 영화들도 많아서, 그리고 좀 친근한 소재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장손이라는 영화를 평소에도 기대하고 있었던 영화인데 형평영화제에서 한다고 하길래 보러 왔습니다. 그동안 이 형평운동이나 또 형평의 가치에 대해서 좀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요.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영화라는 매체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할매, 여기 자꾸 찢어진다. 이거 때까지 진드까지 기다리다 안 가나? 아이고, 세상에. 기름이 이게 먹고 tempura 나가시나요? 네, 장소는 다양한 세대, 성별이 있는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다양하게 해석을 즐길 수 있는 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고 한국적인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되게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제사를 아예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한테 한번 그래도 과거에 이런 제사 문화가 있었다라는 형태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놈의 전조를 딱지는 참. 정 팀장, 나 아직 돈 들어갈 구멍 천지야. 이 회사에서 내 미래는 여기까지다 싶어서. 일단 구조조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무겁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무겁게 보지 않을 수 있게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일단 되게 그 현실감 있는 직장 생활의 모습을 잘 담아내려고 노력했고요. 노사 상생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어떨까? 그냥 관객분들이랑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선업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통 다른 영화 보면은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루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사측 입장을 다루다 보니까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객과 그리고 감독과 대화할 수 있는 지휘 진행을 맡게 돼서 제가 직접 오늘 MBC내 진주에 오게 됐습니다. 형평영화제가 확실히 좀 생명력을 계속 갖추면서 2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3회, 4회 그 이상까지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정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진주에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돼서 이번에는 꼭 보고 싶다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딸에 대하여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딸이 없어요. 그래서 딸이 없는 입장에서 딸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싶었고 딸이 소수자, 성소수자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선택했습니다. 이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딸이 엄마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4명의 여성이 주인공으로 서사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 제목은 딸에 대하여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 대하여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걸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에 대하여 보면서 저희가 이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금 내려가서 친구랑 딸에 대한 책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조선인 여공의 노래는 191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오사카의 방적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여공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좀 알려지지 않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또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했던 제일 조선인 1세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이제 거의 남아 계시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흥미롭다면 흥미롭고 집에 가서도 좀 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면서 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이 형평영화제가 우리 진주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또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좀 인권 영화제 하면은 우리 형평영화제가 연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김천하면 김밥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하게 된 축제고요. 김천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호두 그리고 자두를 활용해서 만든 호두 자두 김밥 그리고 고추장물 김밥 지뢰 흑돼지를 이용해서 만든 김밥 총 3가지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Switch it up whenever you like. But nothing like get it all out. I pump it up. So we roll up at the weekend. 어디든 뛰어다니며 저기
김밥 쿠킹대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오삼이 김밥인데 오삼이가 김천 대표 캐릭터거든요. 네, 그래서 김천을 대표하는 김밥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삼이 김밥을 했습니다. 포도 자두를 품은 직지사에서 유명한 그 석쇠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그 김밥입니다. 비법요 오감을 자극하는 김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제1회 김천김밥 쿠킹대회 본선전을 시작하겠습니다. This that pretty girl munch at this that flaunt. You just touched on an hour. Pretty girls talk to the drum. Let's be one. It'll be depending on the day. Pretty girls talking to defend. I'm with the band. I never let it catch no string. This that pretty girl munch. She's that stun. I'm making you swing both ways. Mixing with the drama. Trick you like commas. My clothes are pajamas. Straight from the cold plunge. Daytime videos in my yard. Quick switch at a 위생 및 조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김천 특산물을 활용한 주제 적합성 및 완성도 그리고 맛, 창의성 등을 가지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If I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pink lips, baby, would you want it to kiss me? Maybe thin ass waist with a brown long hair, baby, would you want it to hold me? No, you 칠에 돼지가 들어간 꿀꿀 호두김밥 고소하니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안에 치즈도 되게 맛있고 야채랑 떡갈비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그리고 대중적인 맛이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삼이 김천 김밥 쿠킹 대회에서 연예 금상을 지금 너무 실감이 안 나는데 사실. 출시되면 바로 사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두 명이 싸다 보니까 밥 양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뭐 속재료가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싸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은상 받았습니다. 바라는 김밥집. 이걸 기회 삼아서 김밥집 해도 될까요? 평소에 하고 싶어 하셨어요. 다른 곳에 이제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도 김천의 고추작물의 매력에 푹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밥은요, 백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이게 처음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김에다 싼 게 아니고 연잎에다가 아니면 박잎 같은 호박잎에 싼 쌈밥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 김밥은 뭘 해도 넣어도 돼요. 어떤 거라도 넣어도 되니까 맛살, 당근, 햄 이렇게 안 넣어도 돼요. 김치 넣어도 되고 뭐라도 그냥 원하는 대로. 옛날에 김밥 싸면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걷기 때문에 엄마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김밥 꽁대기만 그렇게 주워 잡수셨는지 희한하죠? 김밥 하나에도 이렇게 얘기가 많네요. 남다른 김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혜정 선생님 맛을 한번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먹고 싶습니다. 김밥에는 보통 기본 재료를 넣는다고 생각했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재료를 활용해서 쓰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유명한 샤인머스켓이라든가 호두 같은 이런 걸 넣어주셔갖고 되게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소풍 온 것 같고 옛날 생각나서 너무 좋았어요. 공기놀이 했는데요. 네,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어릴 때 추억도 생각나고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집에서 게임하는 것보다 나와서 노는 게 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건
김밥이 아니라 김밥빵입니다. 김밥빵은 여기 불닭 맛이 있고요, 바질 맛, 그리고 여기 치즈 맛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 색깔을 내는 오징어 옥물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쌀로 이루어진 그런 빵 반죽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김밥 축제라고 김천에서 하기 때문에 김밥을 어떻게 좀 새롭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쌀로 만든 김밥빵을 했고요. 저희가 원래 호두를 하기 때문에 호두 오일로 넣은 그런 건강한 김밥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밥빵 처음 봤는데 맛도 다양하고 모양도 재밌어서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만든 김천 특산품을 이용한 자두 호두랑 흑돼지 김밥입니다. 같이 만든 학우분들과 이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조언을 많이 받았고 컨펌을 많이 받아서 나온 김밥이었습니다. 호두하고 건자두 넣는 거는 아주 새콤하게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평소에 김밥에서 들어가지 않는 재료들을 넣다 보니까 되게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상콤하고 고소한 맛도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김밥도 맛볼 수가 있었고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뜻깊은 날이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색적이었고 어른이랑 아이랑 모두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김천에서 김밥 축제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뭐 김천에 김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쌀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디어에서 되게 신기하고 오히려 젊은이들 끌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K김밥, K푸드! 화이팅! 언제 가도 아름다운 고장 담양. 국수, 떡갈비 등 이름난 먹거리가 담양의 활기를 더하는데요. 담양 한우도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와, 소고기 때깔 좀 봐. 저희 회사는 축산 종합 토탈 유통센터로서 돼지부터 소, 그리고 도축, 육가공, 그리고 사육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이 있고요. 판매장 뒤쪽에 자리한 도축장과 가공장에서 매일매일 소를 들여와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숙련된 작업자의 손에서 부위별로 깔끔하게 손질됩니다. 저희 소는 회원 농가하고 그리고 우시장에서의 직접 경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휴일을 제외한 토요일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주 6일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한자리에서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여 믿을 수 있는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답니다. 소비자들은 살치나 등심, 그게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특수부위인 그다음에 토시살, 안상살, 이걸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는 구입해서 가거나 2층 식당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인산이네. 부위별로 야무지게 골라온 소고기와 상차림비가 아깝지 않은 기본 반찬들. 소고기는 빨리 익으니까 불판 가득 빈틈없이 올리고
뒤집으면 이거지 이거야. 실제로 우리가 고기가 신선하고 그리고 또 우리 숙성을 잘 시켰기 때문에 구워서 센 불에 구워서 바로 소금에 이렇게 찍어 드시면 제일 좋고요. 물론 기호에 따라서 상치라든가 이런 쌈 종류로 이렇게 쌈을 싸서 드시긴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그런 기호로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입에 넣을 때마다 팡팡 터지는 육즙. 그렇게 맛있어요. 도축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신선한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입안에서 육즙이 팡 터지면서 고소하고 풍미가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고기만 먹고 갈 순 없겠죠? 예, 후식 메뉴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의 육회 비빔밥이 제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어느 집보다 더 맛있는 선지 해장국이 있습니다. 밥과 채소로 기분 맞는 육회 비빔밥이 아니라 육회가 듬뿍 올라간 진짜 백의 육회 비빔밥. 도축장에서 바로 공수한 신선한 선지가 들어간 선지 해장국. 다양한 축산물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항상 늘 안심하고 드시게끔 저희들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겁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레스토랑. 안녕하세요. 강주에서 최초로 한우 파인다이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허은철이라고 합니다. 한우 파인다이닝 식당이라는 것은 한우 오마카세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강주에서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0% 예약제 식당인데요. 라이브로 바로 진행을 해야 고객분들에게 좀 질 좋은 음식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서 예약을 통해서 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업장은 최소 1풀에서 2풀 정도 이렇게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발효해 가는 시간인데요. 2주 정도, 20일 이상, 그러니까 즉 480시간 숙성을 했을 때 가장 풍미 있는 맛이 나오더라고요. 20일 정도 숙성한 다음 고객들에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수프나 그리고 샐러드 포함해서 10가지 정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에 수제로 만들어지는 코스 음식들, 계절별로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메뉴가 변동된다고 하는데요. 새우살로 속을 채운 가지멘보샤는 인기가 좋아 고정 메뉴랍니다. 이제 고기가 등장할 차례인가요? 저희 고기 선택하실 때 크게 안심하고 채끝등심 그리고 꽃등심 이렇게 3가지 내어드리고 있고요. 안심은 아무래도 비교적 마블링이 적기 때문에 담백하고 부드럽게 드실 분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채끝등심은 마블링이 또 많기 때문에 고소한 풍미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꽃등심은 많이 알고 계신 새우살이 붙어있는 아랫등심만 꽃등심으로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소한 채끝 등심으로 주세요. 고기 굽기 역시 선택이 가능한데요. 적당히 구워졌다면 도마 위로 올린 다음 유리돔 속에 봉인? 저희가 특별히 주문한 유리돔 안에서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고객분들에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저희가 이제 수제로 만든 소금이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와사비 소금이고요.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레몬소금, 나머지 하나는 말돈소금이라고 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칵테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고객분들에게 여러 종류 제공하고 있어요. 와인이나 칵테일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된 코스 요리. 후반부 요리들은 고기와 같이 곁들여 먹기 좋은 음식과 식사 위주로 진행되는데요. 카펠리니 면을 들기름과 바질 페스토에 버무려낸 들기름 파스타는 그냥 먹어도 고기와 곁들여 먹어도 굿! 개운한 백김치와 소고기의 조합은 말해 뭐해!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소불고기 덮밥과 상큼한 마무리까지!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더 좋겠죠. 굽기가 이분하게 잘 구워져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저희 업장은요, 아무래도 가성비 위주로 많이 손님들에게 또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가격이 낮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고기의 질이나 음식의 질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고가의 식재료를 좀 걷어내고 가성비 위주로 고객님들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저희가 강주에서 만든 식당이니까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전 시민들이 사랑하는 보문산. 이 계절 보문산에는 빛나는 보물들이 한가득 있는데요. 오늘은 보문산으로 보물 찾기 여행 떠나봅니다. 깊어가는 가을, 보문산에도 단풍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잎새들을 보면 울긋불긋해지는 게 가을이 깊어지고 있구나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가을에 대전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보문산에 꼭 가보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대전의 역사와 함께 해온 보문산. 대전 중구 대사동을 비롯해 대전의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바쁜 일상 속에도 대전 시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산인데요.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로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귀한 곳입니다. 여기. 다윤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물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 사장님. 저 보물산이 아니고 보문산 맞는데요? 예, 맞습니다. 보문산인데 그게 원래 보물산에서 유래했어요. 그럼 혹시 여기 보물이 숨겨져 있나요? 그럼요. 보물 찾으러 보물을 찾아 걸어봅시다. 자, 본격적인 보물산 산행을 즐겨봅니다. 가을빛으로 물드는 보문산 숲속.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라데이션에 제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드는 기분입니다. 예쁘다. 경사 너무 높은데? 시작부터 가파른 오르막길에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다윤씨, 빨리 오세요. 저 그냥 보물 안 찾으면 안 될까요? 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물 돌같이 보라. 아시죠? 그렇군요. 그쵸. 보물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보물은 그냥 그 물리적인 보물이 아니라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고 건강을 챙겨주는 보물이라서 찾아야 돼요. 마음이랑 건강을 찾아주는 보물이에요? 그럼요. 보물 중에 보물이지요. 그건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인데요? 갑시다. 그러면 제가 힘을 좀 내볼게요. 그래요. 으쌰. 오늘은 청년의 광장에서 시작해 시루봉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걸어봅니다. 산들산들 바람도 좋고 숲속의 공기는 상쾌하기만 합니다. 자연이 주는 여유와 평온함이 선물처럼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사장님, 올라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조금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상쾌한
자연의 공기를 마시니까요. 몸이 너무 깨우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첫 번째 보물입니다. 이런 보물이면 저 10개도 찾을 수 있죠. 좋아요. 또 갑시다. 두 번째 보물 찾으러 가볼까요? 갑시다. 가시죠. 두 번째 보물을 찾아가는 길, 보문산 중턱에 자리 잡은 고촉사로 이어집니다. 대전 도심을 발 아래에 둔 고촉사의 풍광도 멋지지만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바위는 되게 희한하게 생겼는데요? 네, 저게 바로 촛대바위입니다. 이 보문산 높은 곳에 있는 촛대라고 해가지고 높을고 촛불촉, 그 고촉사가 이 절 이름이 됐습니다. 그럼 혹시 저 촛대바위가 아까 소장님이 말한 두 번째 보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두 번째 보물이고 저 촛대바위를 자세히 보면 미륵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뭔가 진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미륵바위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물을 찾으러 갈까요? 가시죠. 세 번째 보물을 찾아 나선 길. 이 길은 국가숲길로 지정돼 있는데요. 대전 둘레산길 제1구간에 해당됩니다. 곱디곤 단풍잎을 친구 삼아 나무 계단도 가뿐하게 올라봅니다. 막바지 숨고르기를 하고 나면 오늘 산행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는데요. 보문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시로봉에 올랐습니다. 우와, 진짜 대전 시내가 다 보이네요? 그럼요. 맑은 날에는 저쪽 끝에 속리산 등산까지 다 보여요. 대전에도 속리산이 있어요? 아니요, 보은에 있는 속리산이 보인단 말입니다. 충북 보은 속리산이 여기서 보인다고요? 그럼요. 대전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문산 시로봉. 겹겹이 펼쳐진 산줄기를 보니 가슴까지 뻥 뚫리는데요. 이런 게 바로 산행의 묘미겠죠? 경치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의 세 번째 보물입니다. 우와! 아름다운 풍광과 명소들이 어우러져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보문산. 산자락의 품새가 넓어 접근할 수 있는 길도 다양합니다. 대전 둘레산길의 1구간과 12구간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 보문산인데요. 대전 도심을 가로지는 숲길, 바로 보문산의 매력입니다. 뭔가 마음이 좀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른 국가 숲길들은 산속에 있거나 숲속에 있거나 바닷가에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숲길이에요. 다윤 씨가 1구간부터 12구간까지 완주를 한번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보문산에서 찾은 보물들이 건강과 행복이잖아요. 저의 그 건강을 찾기 위한 목표로 한번 꼭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보문산은 대전 시민들에게 놀이공원이 있던 곳으로 추억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와. 작은 소품부터 커다란 선반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다양한 목공예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작품 너무 멋진데? 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멋진 작품들 잘 감상하고 계셨나요? 네. 갖고 싶으시죠? 그럼요. 하나 갖고 싶죠. 어떻게 하나 고를까요? 안 되지요. 뭐예요? 직접 만드셔야죠. 저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가시죠. 목재문화체험장은 그 이름에 걸맞게 건물 곳곳에서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와,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지금 나무 향 맞죠? 네, 맞습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목공예품, 다양한 목공 도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초급반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래봬도 좀 그 꿈과 야망이 좀 큰 사람이거든요. 가을이잖아요, 선생님. 네. 제가 앞으로 책을 많이 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꽂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힘드시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책꽂이 만들기 첫 번째, 사포를 이용해 나무 결 방향대로 열심히 사포질을 해주는데요.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페인트가 잘 흡수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 쓱싹쓱싹쓱싹쓱싹 하는 이 소리도 좋고요. 나무에서 솔솔 나무 향이 올라오는 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네, 맞아요. 이래서 우리가 목공 체험을 하는 거죠. 사포질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내가 힐링되는 마음도 은근히 이렇게 마음속에 들고요. 만들고 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집에 나무를 들여온 것 같은 이런 힐링, 치유를 또 느낄 수가 있지요. 사포질이 끝나면 목재 전용 착색제인 우드 스테인을 이용해 나뭇결 방향대로 채색을 해주고요. 못을 이용해 채색한 나무들을 잘 연결해줍니다. 오, 잘하시는데요? 저 너무 잘하죠? 선생님 그럼 저 레벨업 시켜주세요. 저 초급반 다음 아니라니까요. 못질이요? 네, 알겠습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에 못이 나무 속으로 쏙 박힐 때 작은 희열까지 느껴지는데요. 이 맛에 목공예를 하나 봅니다. 망치질을 할 때 못이 쏙쏙 들어가는 손맛이 있지요. 아, 이거 그 낚시 손맛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좀 맨날 오고 싶어요. 못질 많은 거 뭐 있나요? 못질 많이 하는 거. 독서대가 좀 많이 하죠. 다음에 독서대. 네. 그거는 중급반이죠, 선생님? 초급반입니다. 네. 마지막 못질까지 끝내면 짜잔! 드디어 제 손으로 만든 책꽂이가 완성됐습니다. 저 엄청 많은 체험을 해봤는데 그 어떤 체험보다도 뿌듯함과 그 보람이 최고예요. 목재문화체험장의 또 하나의 명소, 나무 상상 놀이터도 소개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나무를 가까이 접하고 자연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나무 놀이터를 꾸며놨습니다. 나무를 이용한 놀이시설이며 나무로 만든 소꿉 장난감까지 나무와 한껏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재에는 따스함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따스함을 느끼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듯이 이 장난감을 만졌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이 정서감, 안정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오늘 보문산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아요. 이번 가을 나들이는 보문산 어떠세요? 대전 도심 속 삶의 휴식을 선사하는 보문산. 어머니의 너른 품처럼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고 품어줍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숲, 자연의 매력이 한가득인 보물 같은 산. 대전 보문산에서 가을날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한 대학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24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창업의 길 선배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전 처음부터 이걸 했었어요. 두 번째 창업. 지금은 5개 정도 되지. 자기 주관대로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신난다는 오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시작부터 망했고 가족들도 반대했지만 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잡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통영으로 만나러 갑니다. 통영 수산물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1년 문을 연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오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 바다를 담는 정여울입니다. K푸드의 블루오션, K시푸드를 목표로 수산식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템에 대한 그 관심은 일본 여행에서였는데 편의점을 갔는데 한 코너 자체가 다 수산식품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일본이라지만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수산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 남편이 마침 통영 사람이었고 아버님도 수산업을 하고 계셔서 그럼 그때 내가 일본에서 관심을 가졌던 아이템을 좀 사업화해보자. 지난 2018년 양질의 수산물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레시피 개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해보겠습니다 한 건데, 하셨던 분들은 100이면 100 다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통영은 굴부터 멸치, 장어 등 사시사철 바다 원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사업 성공에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개발했던 제품이고요. 장어 매장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살만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뼈에도 충분히 이렇게 영양 성분도 충분하고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데 버려지는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장어 뼈를 활용해서 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뼈를 구입을 하는 게 좀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아는 분 통해가지고 뼈만 좀 받아서 그 이제 술에 얹어서 가다가 갈매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서 갈매기 떼와 싸우고 지금의 시아버님이 여울아 이걸 꼭 해야겠냐 갈매기를 맡게 하시면서 시도는 참 좋았지만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포기 안 하시고 또 두 번째. 점점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아 이거를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 이번엔 멸치를 선택. 제품 출시와 함께 반응은 뜨거웠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근데 왜 실패했냐면 소비자 반응이 나쁜 건 아닌데 이건 제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건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장어포. 이제 이게 국내산 바다장어를 육포처럼 만드는 제품이고요. 바로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트레이에 담아서 나옵니다. 장어 반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바베큐 맛이거든요. 촬영팀도 먹어봤습니다. 기포 맛이 강하네요. 네. 저희가 최대한 거부감 없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되게 많이 연구를 했고 촉촉하게 만드는 거, 상처 안 날 이쁜 장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어포를 가지고 저희 회사가 막 돈을 많이 벌고 대박이 날 거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장어포는 그냥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저희 아이덴티티를 담은 제품이라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되게 긍정적인 편이고요. 사업에 되게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뭐 읽고 보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처음부터 쉽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도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왕했으면 일단 10년은 해라. 하지만 장어포 완성까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고 사람에 울고 또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뭐 여러 개 사기 당했는데 어떤 몇 번째 사기를 말씀드릴까요? 정착을 하게끔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제 좀 수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뭐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물이 어쩔 수 없이 소비층이 좀 연령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제 미래 구매 세대인 좀 젊은 층이 이 수산물에 대해서 계속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누구나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산식품을 만드는 것을 저희의 어떤 원칙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푸드 스타트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유통. 다양한 지원 제도와 연계하면서 사업의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정말 많이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만큼 많이 떨어졌지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만의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국내 유명 편의점과의 판매 체결과 해외 시장 선진출을 통해 제품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로컬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명확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뉴욕에서 참가한 간담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데요.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왔어요, 사실. 한인들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의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바이어분들도 뉴욕에 진출을 했을 때 어느 채널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최근 달라지는 식문화에 맞춰 밀키트 사업까지 시작했고 자신의 시장성을 부지런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통영에 있는 공장에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자체적으로 생산 설비가 구축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열심히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통영 수산물을 세계에 알리는 힘. 수상공인에서 나는 가능성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직 많이 힘든 부분도 많지만 이제 저를 보고서 로컬 사업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말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외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식품 회사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거는 항상 똑같아요. 진정성, 단순한 관심이나 가능성을 보고서 한 거였는데 하다 보니 이제 사명감이 생겼고 그때 제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방향은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 대박은 안 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반대는 때론 강력한 시작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기업가형 소상공인이었기에 가능했던 첫발. 그렇게 내일을 만들어갑니다.